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오프라인에서 했던 황산의 제조에 대해서 한 번 더 복습을 하고 이제 그 다음 나갈 알칼리 제조로 진도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주로 황산의 제조에 대해서 하도록 할 거니까 지난 시간에 오프라인 수업에서 했던 내용을 떠올리면서 한 번 더 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황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전체적인 흐름을 한 번 더 파악을 하면, 먼저 우리는 산과 염기를 구분할 수 있고 그 구분하는 기준으로 아레니우스 정의와 그 다음 브랜스테드 로우리 정의에 대해서 복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 가지 산의 제조 원리와 방법 중에서도 황산의 제조 원리와 방법에 대해서 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내용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학습 목표를 확인하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의 제조 원리와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이 부분이 이번 시간 학습 목표인데, 산을 제조하는 원리 또는 그 방법을 이번 시간 내용을 듣고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번 시간 학습 목표를 모두 잘 달성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황산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산의 성질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황산을 종류에 따라서 묽은 황산, 진한 황산, 발련 황산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황산으로 나눈 다음에 각각의 황산에 따른 용도, 그 다음에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중에서 농도가 가장 연한 것은 지난 시간에도 배운 것처럼 묽은 황산이고, 농도가 가장 진한 것은 발연 황산입니다.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면 잠시 영상을 멈추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떠올리면서 그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영상을 이어서 보면 이 빈칸에 대한 답을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묽은 황산의 주요 용도는 비료와 섬유입니다. 그리고 진한 황산은 비료와 섬유뿐만 아니라 석유를 정제하거나 농약을 제조하는 데 있어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도가 가장 진한 발연 황산은 화약이나 도료 또는 유기물을 합성하는 데 우리가 사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묽은 황산과 진한 황산의 특징을 비교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묽은 황산이 가지고 있는 성질과 정확하게 반대되는 것이 진한 황산의 성질입니다. 그래서 먼저 묽은 황산부터 살펴보면, 묽은 황산의 경우 강산성인데, 우리가 강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처럼 수용액 상태에서 수소이온을 많이 내놓는 것을 우리가 강산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진한 황산은 반대되는 성격을 가진다고 했으니까 약산성이고, 약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수용액 상태에서 수소이온을 적게 내놓는 산을 우리는 약산성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묽은 황산은 흡습성을 가지지 않는데, 흡습성이라고 하는 것은 습기를 흡수하는 성질이다 해서 묽은 황산은 습기를 흡수하는 성질이 없다면 진한 황산은 습기를 흡수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묽은 황산은 탈수하는 성질이 없다면 진한 황산은 탈수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탈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빨래할 때도 익히 들어본 것처럼 물을 빼내는 성질을 말하는데, 묽은 황산 중에서도 진한 황산이 이러한 탈수성을 가지고 있고, 묽은 황산은 탈수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발연 황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연 황산은 무색의 끈적끈적한 액체로서 이러한 발연 황산을 우리가 실험실에서 마주하게 될 경우 반드시 장갑을 사용하고 또 실험복을 착용하고 우리가 이 발연 황산을 취급해야 한다는 것 생각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황산의 제조 방법입니다. 황산의 제조 방법은 크게 접촉식 제조 방법 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접촉식 제조 방법의 흐름을 살펴보면 가장 먼저 황에서 출발해서 이 황이 산소와 반응해서 산소 2개를 가지고 있는 이산화황을 제조하고, 이
산소 2개를 가지고 있는 이산화항에서 한 번 더 산소 분자와 반응을 해서 산소 3개를 가지고 있는 삼산화항을 만들게 됩니다. 이러한 산소 3개를 가지고 있는 삼산화항이 다시 물과 반응하여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고자 하는 황산인 H2SO4를 얻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이러한 전체적인 흐름뿐만 아니라 황산의 화학식도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데, 황산의 화학식을 보면 H2SO4라고 해서 2개의 수소와 1개의 황, 그리고 4개의 산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황산의 화학식 정도는 위험물 기능사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림을 보면서 흐름을 한 번 더 살펴보면 황 또는 황화강에서 출발해서 산소를 2개 가지고 있는 이산화황을 만들고, 이 이산화황에서 다시 반응을 일으켜서 산소 3개를 가지고 있는 삼산화황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삼산화황이 다시 흡수 공정을 거쳐서 수소 2개와 황 1개, 그리고 4개의 산소로 이루어진 황산을 제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산화황의 제조 공정입니다. 이산화황을 만들기 위해서는 황과 황화강, 그 다음 폐가스를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데, 이 3가지는 우리가 황산을 만들기 위한 출발 물질이라는 점에서 꼭 기억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단어가 바로 황화광일 텐데, 이 황화광에 대한 예시를 살펴보면 황철광, 자황철광, 황동광, 방연광, 섬아현광 이런 것처럼 황과 철이 결합했다던가 황과 철, 그 다음 구리가 결합했다던가 이런 식으로 순수한 황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물질과 결합한 상태로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황화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러한 공정을 거쳐서 산소 2개를 가지고 있는 이산화황을 만들었다면, 이 이산화황을 다시 한 번 더 산소와 반응시켜서 산소 3개를 가지고 있는 삼산화황을 만들고, 이 산소 3개를 가지고 있는 삼산화황을 물과 반응시켜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고자 하는 H2SO4라고 하는 황산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전체 과정을 우리는 접촉식 제조 방법이다 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이 과정을 거치는데 촉매가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촉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황산을 빨리 만들어내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물질을 우리가 촉매라고 하는데, 촉매를 접해서 만드는 방법이다 해서 접촉식 제조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촉매 종류의 명칭을 아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촉매 종류의 명칭은 바로 오산화 바나듐 촉매입니다. 화학식으로는 V2O5라고 해서 산소를 5개 가지고 있다 해서 오산화, 그 다음에 바나듐과 결합했다 해서 오산화 바나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 한 번 더 정리하고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보면 황산을 종류에 따라서 묽은 황산, 진한 황산, 발열 황산으로 나눌 수 있고, 각각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그 특징은 어떠한지 다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황산의 제조 공정이라고 해서 이러한 우리가 황산을 얻기 위한 전체적인 흐름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이 제조 공정의 이름은 접촉식 제조 공정이고, 가장 먼저 황을 산소와 반응시키고, 그리고 만든 이산화황을 다시 한 번 더 산소와 반응시켜서 삼산화황을 만들고, 삼산화황을 다시 물과 반응시켜서 황산을 만드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촉매가 작용한다 해서 접촉식 제조 공정이며, 그 촉매의 이름은 오산화 바나듐이라는 것,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으면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를 충분히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파트 부분들이 어려운 화학식들도 많이 나오고, 또 화학식이 어렵다 보니까 조금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래서 이번 시간, 그 다음 저번 시간, 또 저저번 시간 이렇게 3번씩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들한테도 충분히 익숙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배울 내용들 역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하도록 할 테니까 조금만 더 포기하지 않고 귀를 기울여서 끝까지 한번 잘 수업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